네, 자, 1타임 벌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처음에 제가 그냥 슬로우하게 갈티긴 할 텐데, 이거는 뭐 제가 실습을 할 때 늘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계속 고민을 해서 거의 지난해 이제 완성태가 된 그러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일단은 몇 번은 진행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좀 약식으로 진행하는데, 원래 이 진행 방식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실 때 동일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이거나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여기 하라는 대로 일단 처음에 그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예.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는 청년 취업 지원금 민원 조정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정책 부분은 좀 나중에로 좀 후순위로 미루고요.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 빈도수가 좀 높은 것들이니까 요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렬 상관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노리는 건 이제 답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답지가 좋은 답지인가 일단 먼저. 두 번째 어떤 질문들이 오는가 라는 것. 세 번째 그 질문에 대개 어떤 식으로들 답변들을 했는가. 네 번째 그러면 내가 처음엔 다 부족하시죠.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니까 그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 세트를 그냥 한 방에 그냥 정리하는 나름대로 고안된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제부터 간단하게 좀 빠뜨렸는데요. 자, 문제는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네, 네. 페이지로 26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 처음엔 친절하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금.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급해도 문제 두 번 읽어라. 행간이라는 게 있고 첫째, 두 번째 뭘 물을지에 대한 디렉션이 다 들어가 있다. 근데 문제 복원을 제가 뭐 복원 성애자 이런 표현을 쓰던데, 예, 제가 뭐 그런 성적 취향은 없고요. 아무튼 성애자의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자, 문제를 좀 잘 차분하게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 첫 문장은 귀하는 땡땡땡땡 주무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대충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충 보시는 분들이 내가 뭐 담당이다 가정을 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 중에 때로는 이게 걸쳐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걸쳐 있는. 예컨대 본인은 땡땡땡 민원 시스템 담당 주무관입니다. 라는 말과 본인은 민원 담당 주무관은 다른 말이에요. 시스템 담당자는 전산직이라는 뜻이고요. 민원 담당자는 그 클레임의 내용에 관련된 담당자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그냥 전산직 문제인데 전산직 분이신데 시스템이란 말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민원 담당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게 아니고 그 민원 때문에 그 민원이 페이지가 자꾸 셧다운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페이지를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민원이 더 들어오는데 어떡할래 이런 상황 문제였어요. 그런 것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꼼꼼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 담당인지 어느 뷰포인트에서 어느 과 입장에서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특히 여러 부처가 걸쳐져 있는 일인 경우에는 주무부서가 등 나오게 돼요. 근데 거기 저쪽 있는 부서랑 내 부서랑 막 짬뽕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걸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대개 뭐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민한 문제이거나 좀 에렉거리한 문제들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되게 당황스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라는 말이에요. 청년 취업 담당 주무관이에요. 청년 취업 준비 지원금. 하여간 청년들한테 돈 준다. 이런 말이죠. 용어 같은 것도 낚이지 마세요. 그냥 뭐 돈 준다예요. 그냥 끝. 이름이 그게 뭐가 됐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부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제도나 이런 게 낚이실 거 전혀 없고요. 전산인데 이런 것도 제도도 알아야 되나요? 1도 몰라도 상관없고요. 됐죠? 자, 돈 주는데 굳이 설명을 해줘.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청년 중에 부모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 소득이 한 뭐 3천만 원 이하로만 돼. 모든 지원 제도는 이렇게 다 주지 않고요. 이렇게 대상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됐죠? 뭐가 문제가 그냥 주지 않는다고 했죠. 구직 활동을 하는 일단 구직을 해야 되는구나. 청년 중에서 오케이. 부모의 소득 요건이 일정 금액. 그러니까 금수저는 안 줄래 이런 얘기죠.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시는 거 차근차근히. 그러면 자, 민호님 B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소득 수준이 높아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됐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죠. 아버지와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행정용어들로 나오니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이공계분들 이런 거 보면 좀 쉽게 그냥 아버지, 그죠? 아버지랑 같이 안 삶 이러면 될 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나 생각이 드는데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이 뭔 말이에요? 이게 호적으로 아버지인데 내왕도 없고 어디 죽었는지 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해석이 되죠. 여기까지.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죠? 이혼한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 법적으로는 하여간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뭐 어디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니 뭐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데, 오케이. 게다가 어머니는 오랜 기간 미취업 상태, 어머님 돈 없음 이런 얘기죠. 아버지는 돈 안 줌, 어머니는 돈 없음. 하지만 부모 소득이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서류상 요건만으로 탈락. 그죠? 서류 어떤 서류일까 이거는? 소득에 관련된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누구한테 조회할까요? 돈 버는 거에 총집합은 누가 다 할까요? 국세청이죠, 당연하게. 벌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낸다는 건 얼마 벌었어요라는 걸 알려주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소금 그 요율이 곱해서 세금이라는 게 매겨지니까. 됐죠? 여러분 알바할 때도 원천정제 3.3% 사장님이 떼서 주잖아요. 100만 원 받을 거 96만 7천 원 주잖아요. 뭐 딴 것들은 뭐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겠어요. 떼놓고 본인 보고 원래 각자 내야 되는데 내라고 하면 안 내고 귀찮잖아. 사장님이 나라에서 사장님 줄 때 떼가지고 그냥 사장님이 우리한테 주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떼야 돼요. 안 떼면 가산세 물어요. 더 짤 없이. 그러니까 떼가지고 주는 거예요. 킵했다가 줘야죠. 사장님이 안 내면 내가 책임지나? 아니요, 상관없어요. 난 이미 떼고 받았기 때문에 난 모르는 일이에요. 사장님이 알고 내거나 말거나. 됐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회에서 신고가 됐으니 이 친구는 얼마 벌었어요? 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를 줬다는 게 나오죠. 얼마를 줬어요. 그죠? 줘서 내가 세금을 이만큼 갖고 있다가 낼게요. 내는 거예요. 됐죠? 그럼 국세청 뭘 알아요? 33,000원을 받았으니 본인의 대신 받은 세금이죠. 그 사장님한테 당신은 100만 원을 벌었군요.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사장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신고할까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100만 원을 월급으로 줬어. 난 실제로 번 돈은 900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 10%를 세금 낸다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난 1,000만 원에 10%는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비용을 썼다고 해버리면 900만 원에 10%니까 9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도 이득인 거야.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세금 신고의 되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신고를 안 하면 나만 피해봐요.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어차피 낼 거. 신고를 잘하면 적게 내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아버님이 어디서 벌었겠지. 장사를 했든 뭘 했든. 국세청 딱 조회해봤더니 소득이 5천만 이상 나와요.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개념은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소득에 관련된 건 다 국세청이 다 안다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뭐 현찰로 뭐 따로 이렇게 빼주는 거 아닌 이상. 됐죠? 탈락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어요. 억울하겠죠? 아버지가 좀 있는데 법적으로 했다고 말이야. 그냥 어머니 이혼하셨으면 그냥 당연히 받는 건데 못 받는 거예요. 열받은 거지. 킹 받았죠? 근데 이거는 민원인의 주장입니다.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장을. 이런 것도 생각, 공무원이 착한다고, 네, 그러시군요. 도와드려야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왜 안 될까요? 모든 지원금 예산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100억,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자르는 거예요. 금액에 맞춰야 되니까. 여튼 누구를 이렇게 나가면 누군가는 못 받는 구조가 나오거나 덜 받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총량으로 보면. 이게 예산 낭비죠. 그러니까 부정수급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게. 구라쳐가지고 만약 됐으면 부정수급이라고. 부정하게 급여를 받았다. 급여라는 건 월급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 주는 걸 다 급여라고 해요.
일제식 용어를 아직도 써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여튼간에 됐죠. 자, 귀하는 규정상의 이유로. 아니 규정에 아버님이 소득이 잡히면 못 주지 당연히 라고 했어요.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누가 등장하실까요? 늘 우리의 상관님이 들어오시죠. 부사장님은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나는 판단의 이유는 뭐예요? 규정이에요. 부사장님께서는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뭐 혈육상으로는 아버지, 호적상으로는 뭐 아버지인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아니잖아. 그러면 뭐 줘야지. 제도가 불쌍한 애들 주라는 건데 맞잖아요. 이러자고 주는 거지. 그죠?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문제를 만들었으면 지시라는 말이 안 쓰고요. 이렇게 명쾌하게 인정하여 지원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도로 바꿨을 것 같아요. 그래 여지가 생기잖아. 이렇게 지시 이래버리면 뭐 해야지 뭐 라는 것과 판단해서 해야지 하는 거 결이 구분이 잘 안 돼서 제가 문제를 만약 만들게 되면요 그렇게 좀 어렵게 만들게요. 예, 지금 그냥 지시라고 했어요. 그 뭔 말이야? 제가 늘 말씀해 상관이 이런 말은 쌩까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고려해야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고려하라. 그죠? 고려를 하는 거예요. 고려하는 거랑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하는데 고려하라고. 안 하더라도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더라도 고려하면 뭐겠어요? 아니 쌩까는 건 아닌 거죠. 아니 부장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해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다 그러면 상관님 지시 이래서 그런데 지시한다고 그래서 낼름 네 그래버리면 상관님 지시대로 지급하겠음 한 줄이면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지시라는 말보다는 검토 이 정도로 아마 표현하면 검토를 하니까 검토해봤더니 그래 하는 게 맞겠는걸? 그러면 그냥 믿고 하나? 뭘 믿고? 그죠? 요 지점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이 고려할 점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뭐 물을지도 보이죠? 준다 그러면 야 규정이 이런데 왜 못 믿고? 라고 할 거고 안 준다 그러면 야 제도가 이걸 도와주자고 만든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뭘 보완해야 되는지 보완해야 될 대상 확인해야 될 대상은 되게 명쾌하죠.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졸 단순한 문제예요. 뻔한 문제고 졸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됐죠? 뭘 확인해야 될지.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몇 가지가. 핵심은 보이고, 뭐, 겉절이도 좀 보이고. 그죠? 뭐, 예? 그죠? 또, 믿을 수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검사나 이거 범죄자 아니에요? 이분 범죄자예요? 어디, 고용노동부일 텐데,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무슨, 뭐, 수사권이 있어? 압수수색해? 아버지 같이 사는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러면 이건 약간 행정적인 테크닉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거 모르셔도요. 이제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딱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정답 맞추는 퀴즈쇼가 아니라고. 현직들한테 물어보면 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거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요 딜레마 상황들을 됐죠? 자, 작성을 하시는데 이제부터 10분을 딱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다시 조심하실 거. 미션은 뭐다? 10분 안에. 물론 실제 가면 경험형을 여러분들이 20분을 주고요. 경험 과제는 다 외워가 아니고 5분이면 써요. 한 15분 남아요. 남는데 그냥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뭐 그냥 한 10분으로 일단 잡으시고요. 10분에 맞춰서 한 1, 2분 나중에 되시면 7, 8분이면 씁니다. 쓰고요. 뭐 실제로 가시면 이제 문제도 외우시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미션은 12줄을 10분 내에 쓰는 거다. 10분이라는 감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10분이라는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구성이나 형식은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인데 아까 놓치지 말았던 본질이 있어요. 본질. 고기가 메인 안고잖아요. 핵심. 예.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오케이. 나머지 뭐 겉절이들도 좀 쓰긴 해야죠.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쓰고 뭐 이런 건 필요한데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거기가 본진이다. 뭐가 본진인지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0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 10분에 못 채우시면 인강으로 보시거나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시간 그대로 띄워놓을 테니까요. 예, 시간을 본인이 그냥 와칭을 하세요. 모니터링 하시면서 예, 문제없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빠샤. 근데 막상 쓰려니까 약간 펜끝이 잘 안 나가죠. 예, 이렇게 하시면 한번 겪어보시면 아 이게 쓴 게 간단치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답지는 예, 현장에 가셔가지고 쓰신 거기 때문에 뭐 그때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쓰셨겠지만 되게 이제 100% 퍼포먼스는 잘 안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답지 퀄이 평소에 쓰던 것보다는 뭐 한 100%는 안 나오고 한 8, 90%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각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쥐어짜내가지고 말씀드린 답지가 끝이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대기 시간에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워딩들도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메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일도 모르시는데 괜히 영혼 털리는 것 같으니까요. 강사 그러면 좋아요. 막 마이크 주고요. 막 답해보라고 하고 뭐 모르면 막 뭐라고 하고 가르쳐주면 뭐 강사님 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깨우침을 얻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싫고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뭐 간단합니다. 카페에 가시면 바로 질답 케이스를 리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만요. 자,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다 묻는 건 아니에요. 다 묻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습할 때는 조곤조곤 다. 제가 그래서 풀 버전을 만들어 드리고 요거는 나중에 질문 평가지를 따로 이거 그대로 미러링해서 만들어 드릴 거이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또 어느 정도 보신 다음에 보완하신 다음에 나중에 스터디 같은 데서 다시 한번 좀 정리된 걸 또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하고 끝내지 마시고 자꾸 정제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후기를 보시면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최단시간에 한꺼번에 팩으로 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이거 이상 더 빠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녹음 거시고요. 준비됐습니까? 여기서 미션은 뭐냐면 제가 손가락 세 개인데 이것도 제가 통제를 좀 할게요. 너무 이렇게 장황하지 않게 이렇게 말을 정제하는 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서 손가락 세 개 이게 세 문장짜리예요. 단문으로 한 개당 10초씩입니다. 카운팅을 하니까요. 이게 맞추시고요. 질문이 좀 간단한 건 세 문장, 긴 건 5문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하나당 10초씩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그래서 질문이 딱 보시고 이건 길게 하지 않을 거면 딱 정리하시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같이 좀 동시에 보시면 좋겠어요. 처음엔 잘 안 되시더라도 연습을 그렇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녹음 거시고요. 아유, 네. 아이고, 그 경험형은 잘 끝났고, 자, 이제부터 상황형 몇 개 질문 드릴 테니까 좀 편안하게 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이 좀 곤란한데요. 첫 번째,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뭐 아침에 작성하신 거 좀 잘 봤는데, 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음, 네. 네, 좋습니다. 좀 그렇게 판단하신 뭐 근거나 이유 아니면 뭐 본인이 판단하실 때 중요하게 고려하셨던 뭐 가치나 고려사항 어떤 것입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그냥 민원인들 말만 듣고 그렇게 해줄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뭐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확인해야 될 정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정보들을 좀 민원인의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건 또 어떤 식으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면 좋겠습니까? 음, 네, 그래요. 뭐 그러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럼 면이 말맞다나 미를 뭐 확인을 해서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칩시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요구사항을 수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되시는지와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사실 일산에 좀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산의 효율성도 문제가 되고 또 정책의 신뢰성도 없어지고 뭐 그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거든요. 뭐 저희들이 다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일일이 확인할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요, 당연하게.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악용 사례가 생겼을 때 뭐 사후 조치 같은 거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뭐 예를 들자면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음, 네, 그래요. 네. 근데 말이야, 이게 공무원 이러다 보면 막 상관이 뭐 하라고 하시기도 했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부정수급 이런 거 되시면 나중에 이제 감사 같은 거 받거든요. 여러분 이제 감사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시겠지만 이런 게 받고 나중에 뭐 징계 이런 것도 받을 수도 있기는 해요. 만약에 이렇게 지급한 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뭐 물어볼 건 다 물어봤는데 뭐 시간이 좀 남아서 근데 이제 이럴 때가 곤란하죠. 예, 탕사께서는 하라고 하고 또 규정은 또 있고 참 이렇게 이 좀 딜레마 상황이 겹칠 때가 많은데요. 본인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사가 지시와 규정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뭐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본인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그래요. 자, 근데 이제 건건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일선에 가시면 또 힘드는 일이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또 안 생기게 하는 게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또 안 생기고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앞으로 좀 재발 방지 책을 좀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선에 가면 이런 거 같아. 이제 이런 건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일선에서 이제 매뉴얼들을 좀 만듭니다. 당연하게. 뭐 여기 지청 저기 지청 또 다르게 해서는 또 당연히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게 되는데요. 또, 자, 만약에 이런 지원금 지급 조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관련돼서 후임자들이 좀 알 수 있게 매뉴얼을 만약 만든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음, 네. 네, 그래요.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세요. 바이바이. 끝. 자, 끝이고요. 자, 10분 정도 됐죠? 이 정도 사이즈. 좀 타이트하게 제가 진행한 거긴 해요. 여러분 실제 가시면 여기보다 조금 여유 있게 말하시면 되긴 하는데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막 주절주절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딱 정리하는 느낌으로 좀 이게 되게 통제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야 좀 정리가 좀 빨리 되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일반 그 대화듯이 하시는 건 조금 예, 정제가 좀 덜 되니까 일부러라도 이렇게 좀 강제해서 한 세 문장 다섯 문장 의식하시면서 하신 다음 실지 면접장에서 조금 그걸 좀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되게, 예,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적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해보시니까 이게 전체 딱 10분 사이즈입니다. 그죠? 예, 뭐,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다 답지도 보셨고, 또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한 문제이기도 해요.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시는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 손에는 여러분 문제도 없고, 답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짧게는 글쎄요, 끝나고 한 3, 40분 뒤에 1번의 경우에는 아니 거의 1시간 뒤에 그다음에 뭐 오후 쪽에 4번이나 4번 5번 정도면 한 3시간 반 4시간 뒤에 이거에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략 적어는 놓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적는 게 별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뭘 적더라도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적어놓고 와서 면접인이 뭐 적어놨으니까 뭐 이런 거 잘 적어놨어요. 그럼 안 물으면 돼요. 빼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있으면 뭐 물어보기도 하지만 안 묻고 그냥 빨리빨리 그냥 면접위원들도 뭐 굳이 또 적어놓는 거 두 번 묻는 거 귀찮은 분도 있지만 그대로 묻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편차는 있어요. 됐죠? 요게 전체 사이즈입니다. 요게 전체 사이즈. 보시면 알겠지만 예측 가능한 질문에 질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 연습해 보시는 건 대충 사이즈를 좀 아시라는 취지도 있고 쓴 것과 이것이 어떻게 이 보완적이 되는 것인지 보완적인, 그러니까 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쓴 내용을 깔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고요. 부족한 얘기면 다시 얹어갖고 얘기하는 게 많고요. 또 쓰지 않은 내용들도 은근 질문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쓴 게 전부가 아니다. 예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좀 써놔야 어느 정도를 밑밥을 좀 깔아놔야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지 이 질문에 대응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애드립으로만 하기는 힘들어요. 고지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잘 써놔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잡아놓고 잘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질문 그 자체예요.
다음 문제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그 문제 워딩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면접위원회 체크리스트에 있음직한 방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이렇게 면접위원회 그럼 뭐겠어요? 어떻게 대처? 이유 왜? 그죠? 이유 잘 흐름을 보세요. 왜? 그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뭘 알아봐야 되겠어? 그 다음에 근데 오케이 그래 들어줬어. 수용했어. 어떤 문제가 생겨? 요거죠. 형평성 문제죠. 그럼 형평성 문제면 어떡할래? 다른 사람 우린 왜 안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할래? 그럼 뭐겠어요? 이 사람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화를 시키고 지침을 바꾸거나 개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여기서. 그죠? 다음에 그럼 발생하면 어떡할래? 아까 제가 밑자락을 깔았어요. 면접이 또 친절하게 이런 거에 또 살을 붙여서 얘기해줘요. 아, 가면 말이죠. 이게 다 우리가 다 단속할 수도 없고 생기긴 생긴다 말이죠. 이게 생기면 또 기자들이 또 허튼데 뭐 관리 감독 안 한다 막 이러고 참 저희도 힘들어. 막 한 1분 동안 막 하소연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고 그런다고요. 간단하게 묻는 경우도 있지만 친절하게 나름 해주신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발생하면. 저보다가 뭐 광화문에서 효수를 시키고 삼족을 멸하면 되잖아요. 뭐 어려워요. 그죠? 한번 걸리면 본때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토해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토해내면 또 할 거 아니야. 한 10배쯤 토해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실제 이런 걸 부정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건 보조금마다 좀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실수로 그러니까 잘못 나가는 거는 그냥 그것만 환수하면 되는데 만약에 고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스말로 부정수급을 했으면 아마 한 2배나 3배 정도 다 다르더라고요. 법마다 2배나 3배 정도 규정이 있어요. 왜 그냥 2배나 3배 정도 다시 토해내게 하고 다시는 이런 지원금 대상이 얼씬 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든 고용노동부 지원을 모든 거에 아무 신청 자격을 박탈해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디테일은 몰라도 된다고요. 거기가 본질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걸리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환수도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일정 정도 불이익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널리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많이 알려가지고 다시는 이게 하면 이게 한번 몇 푼 받으려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감사를 받게 된다면 부장받았다. 그 뭐겠어 이거는? 뭐 관두죠 뭐. 는 아닐 것 같고요. 아니 저희 진짜 7급 들어간 친구 모 기관에서 6개월 감사받고 그만뒀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개념이 잘 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 그죠? 예. 그래요. 아무튼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불가피성을. 이해했죠? 짜져가지고 죄송 이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됐고 이렇게도 규정이 이래갖고 그죠? 이러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소명을 하라는 거고요. 또 이런 소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체킹을 했다. 그죠? 최단. 그리고 이 제도의 취지가 이러이러한 거기 때문에 하는 쪽으로 했다라고 그걸 소명이라고 하죠. 근거를 가지고 그냥 오케이 말만 듣고 해준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소명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 자리에다가 언론에서 쓸데없는 거 돈 내보냈다라고 언론에서 부정부도가 나오면 어떡할래라고 하면 똑같은 답이에요. 뭐예요? 소명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물론 기자가 안 써준 홈페이지라도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됐죠? 이거의 취지는 됐어요? 개념만 잡으면 돼. 그거 하라는 뜻이구나. 설명을 작은 그러면 근거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를 사전에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근거와 취지를 설명을 잘 드려서 감사 응대를 해야 되겠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착오나 실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지. 이해했죠? 그냥 정답이에요. 이게 모범 답변이에요. 다른 답변이 있을 게 없어요. 됐죠? 여기까지. 이런 건 낯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뭐가 중요하냐?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 질문이죠. 정답은 엄빠가 좋죠. 뭐 비슷한 거예요. 그죠? 뭐겠어요? 원칙은 그러면 일단 규정이 일단 우선이죠. 물론 당연하게 규정이 우선이다. 하지만 상관께서 지혜롭고 자애로우시고 현명하신 그죠?
무오류의 존재잖아요. 면접 때는. 그 김정은급이죠. 면접 때는 1.5배 앞에 두 분 와 계시다니까? 당신들 상관이, 이 사람아? 그죠? 아니, 그런데 상관도 봉사하는 자잖아요. 내가 그런 말씀 늘 드리잖아요. 상관은 악의 축이 아니라고. 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상관께서도 아마 그런 취지가 있어서 말씀을 하신 거이니, 규정 안에서 어떻게든 상관의 뜻을 받겠다가 모범 답변이잖아요. 뭐 다른 답변이 있겠습니까? 그 외에. 다만 상관께서, 예, 혹시 뭐 이 문제 때문에 규정이 문제가 되지 않거나 그렇게 하도록, 아이가 내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뭐 이런 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상관께서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 상관의 취지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는 의지가 있으시면, 뭐 당신이 무슨 아는 뭐, 야, 나 사촌 동생인데 좀 해줘, 이것도 아니잖아요. 뭐 사익을 추구하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따라서, 예, 이렇게 좀 뭐 그 정도의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잡대형 멘트 좀 섞어가시고. 그다음에 재발방지책은 뭘까요? 이거 최초에 이건 재발방지책을 묻는 건 원인을 묻는 거야. 근본 원인이 뭐냐는 질문도 해요. 아예, 자, 이런 문제는 왜 생겼을까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질문이.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이런 일이 또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의 워딩으로 나와요. 결국은 재발방지책이에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문제 워딩은 좀 다르지만 원인은 뭐예요? 규정이 예외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이렇게,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해주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 근데 모든 제도라는 게 사각지대가 있거나 다 고려를 못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받아서 계속 규정들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야. 모든 제도는 당연하게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는 누구 손에서 할까요? 저 위에 있는 고용노동부 본부에 계신 이거마다 다 담당 과가 있고 담당 사무관들이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것 내려오면요, 담당 사무 연락처 다 딸려서 내려와요. 이해했죠? 여러분도 아마 로우조.kr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 법제처에 들어가 보시면 법이 있으면 주목과가 어디고 연락처까지 다 나옵니다. 저도 몇 번 꽤 많이 이용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거 다 맞아요. 졸친절하게 얘기해줘요. 심지어 바쁘시겠지만 너무 이용도가 좋았어요. 저는 뭐 꽤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계정을 누가 할까요? 거기 계신 분이 알까요? 이런 사정을? 모르잖아요. 당연히 일산에서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구나라는 건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누가 올려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삼 하고 위층에다 상급기관을 올리는 거예요. 상사님, 이런 게 한두 몇 개 아니겠구나. 다른 지청에서는 어떡하지? 옆 지청은 연락돼보고. 그죠? 그러면 이 공통된 사항일 거 아니야. 우리 여기에만 소속된 건 아닐 거 아니야. 전국이 다 똑같을 테니. 그러면 상급자에다가 이러이러한 거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어떻게 할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그걸 지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몰라셔도 되는데 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다 어떻게 할지 알려주삼. 우리 마음대로 못하겠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지침을 요구하고 위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있음을 위에다가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이 부분에 반영된 지침을 요청하는 거예요. 시쳇말로. 지침하면 위에서는 그런 걸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침 메토, 뭐 땡땡땡 메토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거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조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요. 그걸 보통 유식한 말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려온 코드로 하면 되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재발방지책? 이러이러하게 해서 상급기관에 좀 보고를 드려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규정들이 좀 더 세심하게 업데이트 되도록 좀 위에다가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 얘기하면 끝이에요. 이것도 거의 모범 답안이에요. 이거 이상 다른 게 없으니까. 됐죠? 다음. 매뉴얼 얘기도 이게 질문입니다. 매뉴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이렇게 처리한다는 나름대로 말 그대로 매뉴얼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거를 확인한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조치해서 지급한다. 이런 거가 되지 않겠어요? 됐죠? 무슨 말인지? 뭐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뭐 비슷하게. 언론사가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면 이 질문이나 내용적으로는 같은 질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지. 충분히 설명하고 이유를 하고 반론을 안 받아주는 경우에 그러면 홈페이지에 바로 잡습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SNS에 올리고, 또 안되면 조선일보에 나왔으면 동아일보에다가 제보 넣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기사 쓰게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건 디테일은 좀 뻔한 얘기니까 시간 때우는 용도예요. 됐죠? 무슨 말인지.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래도 팁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악용 방지 관련돼서 그런 거죠. 나중에 주긴 주는데 이렇게 받긴 받아야 되잖아요. 뭘 받아야 되는지 거기 나와 있죠.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단절돼서 받은 게 없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안 살아요 라는 걸 증명하려면 저기 가족관계부 혹시 하나 좀 떼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돈 안 받았어요 그러면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 통장을 털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그러시면 1년치 통장 내역 하나 좀 은행 가시면 뽑아다 주니까 아니면 온라인 뱅크 가시면 1년치 이게 좀 내역 뽑으시고 거기다가 좀 본인으로부터 뭐 받지 않았다 이런 거 좀 하나 좀 안에 양식자 하나 드릴 테니 쓰셔가지고 지장 찍어가지고 같이 첨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냥 그거 믿고 지급해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되게 맞죠? 됐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것만 해도 그래 그렇잖아요. 온라인 뱅크에다가 다 아버지 거 받은 거 다 지우고 뭐 알 게 없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당연하게. 그러면 뭘 쓰면 될까요? 서약서라는 걸 하나 쓰게 합니다. 저기 읽어보시고요. 뭐라고 써있어? 제가 위에 제출한 서류는 사실임이 맞고 혹여나 이게 구라였으면 내가 이거를 다 처벌을 달게 받을 것임을 감수합니다. 사인 하게 만들어서 첨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건 몰라도 되지만 이렇게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니고 여러분 통장 만들 때 있잖아요. 이런 확인서를 한 사인을 한 10대 개를 해야 되거든요. 요즘 통장 만들 때. 그거 하나가 다 그거예요. 사실과 맞음. 틀리면 나중에 처벌받겠음. 다 이제 사인하는 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하지만 그게 다 증빙이에요. 문제되면 은행은 1도 책임 없음. 다 네 책임임. 이런 거예요. 핸드폰 하나 개통할 때까지.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확인서 혹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하나 좀 뭐 하나 좀 사인이라서 받아둬야겠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얘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걸리면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걸 쓰게 하면 좀 본인이 괜히 그럴 수 있잖아요. 쉽게 못 받는다는 생각도 하실 거고 그 정도의 디테일만 아시면 되는 거죠. 꽃.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이거는 이 문제를 해설하려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문제 얼개를 보자는 거예요. 이 얼개는 나중에 다른 문제를 보겠지만 전혀 다른 문제 같아 보이지만 이 얼개는 이까지 거의 똑같아요. 거의 이 파트는 앞에 한 3분의 2 정도가 거의 똑같다고. 그죠? 상사 지시 규정 뭐 이런 것까지 거의 이 질문지에 이걸 넣거나 안 넣거나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똑같아요. 거의 이런 과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받으면 좀 다른 문제더라도 뭐 이거 묻겠네. 이거와 거의 똑같은 문제가 세무에서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뭐냐? 그런 게 있었어요. 제도 중에 장사를 하다가 코로나 초기 때 폐업이 됐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딴 데다가 그냥 월급쟁이로 취업을 했어요. 하지만 장사하다 보면 세금 낼 게 많아요. 부가세 등등 알바 준 것도 뭐 이렇게 내야 되잖아. 그 돈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분들이 체납세액들을 안 받은 적이 있어요. 면제해 준 적이 있어요. 문제가 많이 돼서 잠깐 왔다가 말았어요. 그거 되게 안 좋은 제도,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그런 거는. 세금은 자꾸 그게 건드는 게 아니야. 근데 아무튼 한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납세금 면제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대상자가 그죠? 그 사람이 뭐냐 조건은 뭐냐 장사를 하다가 취업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왔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취업을 3개월 이상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장사를 그만두고 어딘가를 취업을 했는데 취업이 3개월이 돼야 이 장사들도 체납을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몰라도 돼요. 대략 3개월이 중요해요. 근데 본인은 2개월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지. 난 실제로 3개월 다녔다. 억울함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다가 또 감정팔이를 하려고 장애인님 나 이해했죠? 그거 뭐겠어요? 연막작전이죠. 여러분 낚아보려고 장애인인데 2달밖에 안 된. 그래서 실제로는 난 3개월 일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 된다고 졸 억울함. 어떡할래? 얼기가 똑같죠? 느낌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뭐 다를 거 없잖아요. 아 그러면 3개월 받고 갖고 오세요. 이거 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2개월밖에 여기서부터는 좀 디테일인데요. 아까 어디에서 월급을 어디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건 누가 안다? 국세청이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2개월밖에 안 됐다는 말은 이건 좀 여러분 다른 직렬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보조금 같은 걸 지급할 때 기준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소득을 얼마 보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신고내역, 국세청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 국세청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뭐 약간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매겨지는데 다 일괄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복지 수준이나 이 모든 거에.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죠. 그거 이상 최선은 없잖아요. 물론 국세청에 신고된 데이터가 전체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이상 믿지 못할 데이터는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2달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한 달치는 회사에다가 뭐 냈다고 확인서라도 뭐 들고 와야 뭐 봐줄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사실 확인의 내용은 다를 뿐 프로토콜은 똑같다고요. 이 질문이 얼개가.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문제 자체는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 똑같은 답변을 하게 된다는 구조인 거예요. 어떻게든 주장을 어떻게 믿을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낚이지 마시고 큰 틀을 보시면 이런 사이즈의 질문이 올 거라는 것, 그죠? 왜 줘야 되냐, 근거가 뭐냐, 그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래, 재발 방지, 이 왁구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이 정도의 프로토콜은 그대로 와요. 거의. 그러니까 표준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좀 미진하더라도 대기 시간을 생각해야지. 아, 맞다. 재발 방지책 묻겠지? 이런 거예요. 됐죠? 다음 여기서 조금 하나 테크니컬한 부분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조회를 어떻게 하느냐? 소득조회. 그죠? 소득조회.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문제를 보시면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또 메인 질문은 아닌데요. 좀 짜잘한 거기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빠는 그래 확인한다고 제가 같이 안 사는 걸 가지고 통장. 그러면 뭐 그렇다고 엄마는요.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해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엄마도 확인해야 되잖아. 꼼꼼하게 하려면. 근데 엄마는 오랜 기간 미취업 상태입니다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엄마한테 받은 건 없는지. 그죠?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아빠는 수억이 있는 건 나왔어요. 잡혔어요. 이미. 엄마가 미취업 상태인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보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미취업은 고용노동 데이터를 내부 데이터를 보면 돼요. 고용보험이 주무부처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월급쟁이면 사대보험을 내고 사대보험에는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으므로 정규직은 고용노동부에서 파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를 냈는지. 왜냐 그러면 급여에 따라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얼마를 내는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영업자 거는 몰라도 월급쟁이 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여를 받으면 사대보험을 내면 꼭 월급쟁이만 사대보험을 내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맞죠? 네. 틀리면 얘기해줘요. 무서워. 됐죠? 그러면 만약에 그냥 일반 소득이다. 어머님이 장사한다. 김밥집 한다. 얼마 안 돼. 소득순이 너무 적어. 하지만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이시죠? 제 고용노동부 땡땡 사무관인데요. 저 누구 계신데 그분 좀 소득 얼마인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국세청 찾아가? 그것도 아니고 행망이 연결돼 있어요. 당연하게 행망이. 근데 그거를 어느 집이 얼마를 벌고 누구가 버는지를 공무원이 마음대로 조회하시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감사 지적사항이 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쓸데없는 거 조회하는 거. 누구 조회했던지 로고가 다 남아요. 당연하게. 이게 한 십몇 년 전에 특히 아이돌들 막 희능했을 때 있잖아. 공무원들이 누구 우리 동네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조회하면 나중에 감사 걸려요. 로고가 다 남기 때문에 무조건 100%.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데이트 폭력 전환회였나요? 왜 헤어진 남자가 여자가 이사를 가면서 어디 사는지 모르니 그 열이 받은 거지. 그래서 흥신소에다가 연락을 한 거야. 주소 알아달라고 핸드폰 번호 이거다. 그러면 그 흥신소가 어디를 연락을 했을까요? 공기도에 있는 모 시청의 자동차였을 건데 내가 기억에 자동차 쪽 등록하는 부서의 공무원한테 건당 10,000원씩인가 이거 좀 어디인데 조회해달라고 조회치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고 넘겨온 거죠. 10만 원 주고 팔았고 공무원한테 10,000원인가 3만 원인가를 준 거예요. 그 조회한 건 당연히 털려요. 그리고 그 공무원도 구속됐습니다. 당연하게도. 이게 개인정보보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유사한 건이 한 건이 더 있었어요. 그렇게 데이터 폭력건 관련돼서. 그건 어느 복지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함부로 임의로 조회했다간 엿댑니다. 또 시스템적으로 함부로 조회 못하게도 되어져 있어요. 대개의 경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됐죠? 어떻게 하겠어요? 동의를 구하면 돼요. 동의서. 어떤 동의서? 저기 어머님 소득 없으신 거 맞으시죠? 아, 김밥 하는데 장사 안 되셔가지고 그럼 저희 그 확인은 그래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하나 좀 써주세요. 그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뭐겠어요? 조회 동의서. 동의서 하나 받고 사인 받고 그 동의서를 첨해서 결제를 받으면 그때 행망에 들어가서 국세청 데이터에 들어가서 주번치고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치면 다 풀로는 안 나오는데요. 서로 공유되는 데이터는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디테일이긴 한데 몰라도 되는 거긴 하지만 되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으니까. 예, 그럼 뭐 그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틀린 거 없죠? 비슷해요? 틀린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하시는데 현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조회할 수 있으면 된다 정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설명 다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의 사이즈를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흐름과 맥락과 다 들어오진 않고 여러분 보시는 후기 중에 이거를 다 묻지는 않고 그냥 뜨문 골라서 묻는 거예요. 그냥 면접원이 봐서. 쓴 건 안 물을 수도 있다는 것도 보시지만 질문의 총량, 그죠? 총량을 좀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여러분 12줄 쓰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거기에 정답을 다 맞출 수 있는가요? 정답의 개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애시당초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를 뭔가를 뭔가 맞춰갖고 뭐 해결 방안을 막 적어야 되는 것처럼. 맞아, 이게 해결 방안이기는 해요. 그죠? 뭐 정책 변경형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도 일부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뭔가 서프라이즈 딱 써놓고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질문에 예정돼 이미 거의 다 정해져 있는 질문에다가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조곤 쓴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쓰는 답지는 여러분들이 이 답변을 위해서 스스로 정리하는 거에 가까워요. 내가 점검하는 거에. 물론 보여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이해했죠? 그래서 문제를 2번 읽고 꼼꼼하게 작성을 해놔야 좀 부족하더라도 내 손에 답지가 없거든요. 문제지도 없거든요. 갑자기 B를 잘못 맞춰놓으면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갑자기 질문 받고 답변을 하려면 힘들어요. 말려요.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2번 읽어야 되고 문제가 요구하는 포인트들을 어떻게든 반영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써놔야 그 다음에 부족하다로 땜빵을 대기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지. 대충 보고 뭔가 아이디어만 자꾸 생각을 하시고 그것만 적어 놓으시면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기 어머니 소득은 확인 안 해봐야 되겠어요? 어머니를 내가 못 본 거야. 아빠만 생각하다가 엄마가 있었나?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어머 못 보셨구나. 엄마도 소득 확인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적혀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지금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문제 2번 읽고 포인트가 다 있다. 질문에 포인트가. 그걸 물으려고 적혀 놓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상사해서 나중에 감사받으면 어떡할래라는 얘기 때문에 상사에 있는 거고 상사를 엮어놓은 건 이런 거 물어보려고 상사를 엮어놓은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유기적으로 질문을 위해서 설계가 된 문제이니 문제를 잘 봐야 어떤 질문이 올지. 물론 그 질문도 이제 뻔하게 나중에 몇 개 하면 뻔해요. 이제 버라이어티하지 않다고 이게. 아까 세무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미러링 문제들 되게 많아요. 상황만 다를 뿐. 약간의 보조적인 것만 약간 다를 뿐. 예, 저거 본령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몇 개만 장악하시면 이런 과의 문제들은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전체 흐름이 아시겠습니까? 쓰는 게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 문제 똑바로 2번 읽는 것부터 이거를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이 답변은 아니 이런 질문을 하다니 그런 건 없어요. 그 질문의 예측 가능성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것이 성형의 본질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정도 쉴 텐데 10분 동안 쉬는 동안 뭐 할까요? 들으십시오. 부끄럽겠지만.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답변을 하는가를 보세요. 오케이? 네, 자, 이제 후기 케이스북인데요. 요거는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 제가 그 후기 사례집에 보시면
아까 거기 보시면 제가 밑줄 치고요. 뭐 좀 보시면 되게 이런 건데 지금 처음 보시면 뭐 하나하나가 다 새롭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뭐 기본적인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아까 질문 보시면 뭐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기는 한데요. 뭐, 좀 밑줄을 쳐놨어요.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자면, 상황과 조언 모두 납득이 한 것도 부서장 말 따르기 제가 빨간 줄 쳐놓은 거냐? 뭐,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니까 이런 걸 쓰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한 거, 뭐, 매뉴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용어들, 예, 쓸만한 용어들은 제가 따로 또 마킹을 해놨으니까, 이런 용어들은 특히 기술직이나 이런 용어들이 낯선 분들은 조금 약간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약간 숙지를 좀 하시는 그런 용어 차원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쳐놨어요. 유심히 보실 것들은 짜로 해놨으니까 여기는 아주 뭐 계좌 내역, 뭐 통화 내역, 뭐 통화 내역까지 뭐 뽑아오라고 하는 거 좀 오바기는 한데요. 그다음에 뭐 안 되면 예 다른 거 이렇게 안내해 준다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셨으면 이해가 되실 거라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뭐 증언 확보 이런 나왔는데 뭐 검찰 아니잖아. 뭐 그런 것들은 좀 오바인 것 같고요. 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뭐 특별한 건 없겠고요. 여기 보시면 해당 사실이 거짓일 경우 지원금을 횟수 조치하며 추후 지원금 신청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고 확인서를 받아둘 것. 뭐 이런 이 정도의 느낌, 예, 이런 것들이 딱 떨어지는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좀 봐두시라고 해서 제가 갖다 마킹을 해놨습니다. 다는 아닌데요. 웬만한 건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위기관에 보고하고 계산을 부탁은 아니고요. 뭐 부탁이야. 예, 상위기관에다가 보고하고 예, 조치를 취한다라는 얘기고요. 예, 뭐, 또, 뭐, 다들 뭐, 다양하게 쓰셔가지고, 뭐, 따로 뭐,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흐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개별 답변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진 않을겠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별딱지 붙여놓은 거는 예, 한번 좀 워딩들을 뭐 깔끔하게 잘 정리된 워딩들을 이런 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맞아 악의적인 보도가 났을 때 요 정도 답변은 어디 쓰시더라도 딱 쓸 수 있는 워딩이니까 이런 워딩들은 조금 뭐 스크린샷 같은 거 찍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요 본인 답변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말로 정리를 자꾸 하셔야 돼요. 말로 이게 그냥 공부해서 외우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로 조금 간명하게 정리해 놓고 요런 워딩들 있죠. 예,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깔끔하게 뭐 답변의 구체적인 워딩은 다양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해 중심만 잘 잡으시면 된다. 요 정도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뭐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 펜 여러분 쓴 답지가 있죠. 이제 여기에다가 후기를 쭉 보시면서 내가 좀 아까 워딩도 있고 뭐 이게 필요한 것들 놓쳤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빨간 펜 두고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한번 좀 쓰세요. 예, 메모를 거기다 딴 데다가 하지 마시고 그 위에다가 쓰시거나 또 뒤에다가 워딩들 있잖아. 좀 정리를 하실 건 거기다가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냥 바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개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몇 개 정리할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모아두시면 좋겠다. 빨간 펜 들고. 또 하나, 만약에 어떤 문제는 내가 좀 잘 정리를 해보고 싶다. 이러시면 제가 워드 양식지를 같이 아까 올려놨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타이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특히 이제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용어 쓰시거나 이거 쓰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어색하시거나 좀 힘든 분이 계시면 쓰는 것 자체가 처음에 그래서 저거는 작성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그 여러 가지 답지 좋은 걸 보면서 짜증기 약간 짜증기 미러링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보고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그래서 한번 최적화된 답지를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들 몇 번만 해보셔도 훨씬 늘 거예요. 처음에 좀 어색하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라면 그렇게 좀 같이 워드 양식지를 쓰시면 좋겠다. 빨간 펜 하시고 일단은 그래서 요거를 잘 모아두시면 좋겠다. 요거 자체를 그냥 따로 어딘가 뭐 정리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중으로 자, 그 정도 하고요. 해설은 아까 드렸으니까 빼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만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전형적으로 이제 규정과 실질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규정은 규정인데 실질과 이게 괴리감이 있는 대표적인 민원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좀 꽤 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장 맨 앞에 한 것이고 여러분들 익숙하시기도 하고 좀 편하시기도 하고 많이 나오니까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적극행정입니다. 그죠? 규정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아유, 규정이 안 되거든요. 아버님 그러셔도 규정이 그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라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를 소극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적극행정 어떻게 되게 해주는 거예요. 되게. 이게 또 이런 지원금의 취지가
그죠? 예, 뭔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돕자는 취지니 다만 막 쓸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 실질이 맞는지 확신이 되는지 이는 주장만 아니라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여기가 이제 그나마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테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통장이든 가족관계를 확인하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용관계 관련된 사실 확인을 좀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걸 했을 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적극행정은 좋은데 건건이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형평성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하면서도 욕 처먹는 구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발 방지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늘 제기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문제점으로 따라서 대상과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제도 개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늘 항상 따라와야 된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뭐 꼭 답지에 안 적더라도 늘 질문으로 꼭 물어본다. 이과를 재발 방지책으로 항상 염두에 두셔서 아까 상급기관에다가 지침을 요구한다든가 뭐 사례집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매뉴얼을 바꾼다든가 뭐 등등등의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특정인에게만 하는 적극행정은 특혜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죠? 특정인을 위한 적극행정은 그게 특혜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적극행정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특혜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오분 발표에서도 물었던 질문이기도 해요. 적극행정 사례 나왔을 때 적극성이 다 좋은데 이런 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을 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공직관 강의의 적극행정편을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문제점 정리해 놨으니까 특혜 시비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대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오분 발표하고도 뭐 두루두루 좀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예상 문제점 하지만 물론 믿고 단도리는 하나 아까도 보셨지만 항상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반드시 지문이 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겠냐? 그럼 당연히 이 경우는 이제 부정수급이죠. 예. 구라쳐 가지고 받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랬을 때 부정수급 방지책 이런 문제점들은 항상 문제가 나오면 해주는 건 좋은데 또 이게 100%는 또 아니니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니 당연히 뭐 부정수급일 수도 이 경우는 이제 부정수급이 되는 거죠. 예. 뭐 세금 감면이다 그러면 그건 수급받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예산을 빼먹는 거니까 부정적인 요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요? 예산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누군가가 부정하면 누군가는 못 받거나 덜 받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의 취지가 어색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제도가 나중에는 이제 무력화되고 뭐 행정학에서 말하는 게 행정 수용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뭐 그런 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구조가 나오니까 따라서 수급 방지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확인서도 받아두고 뭐 알 것도 확인하고 최대한 행정적으로 확인할 건 확인하고 본인한테 확인서도 받아두고 이 증구라는 표현은 공무원들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아직도 이제 일제시대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받아둔다는 표현을 보통 증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청구가 아니고요. 예. 징수하다 할 때 징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에 또 아까 막 걸리면 3족을 멸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미리 좀 해서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보조금 관련된 것들은 이제 당연히 받아내고요. 판수만 하는 게 아니라 편할 때까지 얹어서 받아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각종 지원 사업에 제한을 두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페널티를 줍니다. 물론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면 뭐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형사 조치를까지 받게는 하겠죠. 뭐 그거는 다 규정에 따라서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극행정과 그러니까 되게 하는 건 적극행정이긴 한데 적극행정만이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단도리를 해야 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한 팩으로 알아둬야 된다 정도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아까 보셨지만 질문을 해요. 그죠? 예, 상황 쫙 묻고 나중에 끝이 엔딩은 이걸로 가는 거죠. 질문이. 요거까지 항상 패키지로 생각하셔서 문제를 보시면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외로 많으니까 나중에 기출 과거 걸 보시다 보면 이런 것들 아마 솔창게 좀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뭐 대충 그렇구나라는 사이즈를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